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책의 최종안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체계를 이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야말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정부안에 쏠리는 관심, 또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롭게 바뀔 최저임금 결정책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종안 나오는데요.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발표하고 1월 달에 발표하고 사실은 진작에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너무 많고 해서 공청회도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룬 거잖아요. 네. 따라서 초안하고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할 최종안하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불만 내지는 그런 것들이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서 초안 그대로 간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오늘 오후에 뚜껑이 열려봐야 할 것 같은데 뭐 큰 골격은 뭐 초안대로 가지 않겠는가 싶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초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그 이원화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접근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원화를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왜 그 이원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당시 이전까지는 혼자서 다 결정을 했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그 역사를 보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노동조합 쪽에서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사용자 쪽에서도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권위가 많이 추락된 건데 이번에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로 나눈다고 했지만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여태껏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 네. 의문이 남는 것이고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지금 초안을 보면 1안, 2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1안은 뭐냐 하면은 노사 공공위원 쪽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해서 15명을 가지고 노사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게 3명씩을 제안해서 9명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9명이 남았을 경우에 공익요원이 이 5명이 그대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봐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안대로 만약에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네. 종전의 시스템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형식적으로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서 부정적인 거죠. 사실 이원화 구조 자체는 노동계도 원치 않는다라면서요. 그렇죠. 노동계 쪽에서 이제 민노총하고 한노총의 생각이 약간씩 예.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둘 다 다르다는 것, 이제 네. 반대한다는 건데 민노총 반대는 민노총은 정부가 강력하게 그걸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네. 왜 정부가 빠지는가 하는 게 민노총의 좀 불만인 것 같고 한노총 쪽에서는 또 반대로 네. 공익요원, 특히 정부의 입김을 맡는 공익요원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노사 간의 어떤 그런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좀 미비하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쪽 바쪽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안이 즉 분리하는 안이 성공하려고 하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만큼 첫째 중립적이냐 네. 그리고 얼마만큼 전문적이냐 얼마만큼 노사가 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방안들이 안 보인다는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요 이번에 이제 발표하기로 하고 2월 내내 못하고 지금까지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국회에 있는 전문가들, 국회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번 개편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이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로 넘어갈 텐데 네. 넘어갔을 때의 어떤 그런 반발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그 조정기간 또는 그 정책 위반 기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국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네. 좋을 텐데 다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발표되면 네. 어차피 이게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회에 반발이 있게 되면 여태껏 우리가 한 게 다 헛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이나 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논의 과정에 노사만 참여시키지 말고 국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 의견들이 정책이나 법안을 마련할 때 네. 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위원회 구성 결국 최종안을 보게 되면 이제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을 해서 15명을 추천을 받고 여기에 노사가 순차적으로 서로 3명을 배제하고 9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 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5명, 15명인데 노 쪽에서 3명 3명, 배제하고 예. 사 쪽에서 3명 배제하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공익 9명, 쪽에 예. 네. 9명 중에서 공익 요원 5명은 아무 쪽에서도 반대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익 요원을 누가 설정하냐? 여태껏 정부나 노동부가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9명이 구성이 된다 한들 그동안의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공익요원의 중립성 문제, 전문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저는 그래서 이 구간 설정위원회가 정말 신뢰를 얻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종교계에 계시면서 경제에 아주 해박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뭐 정부든 노동이든 경영이든 전혀 중립적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네. 이런 분들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요인이 되려고 하면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개선된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아예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구간설정위원회를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책임도 정부가 다 지자. 그 이제 우리 숙대에 권순원 교수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그건 오히려 계약이라고 봐요. 예. 문제의 핵심은 정부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이 최저임금 그 결정 구조는 모든 나라가 다 달라요. 모든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특유의 고용 문화라는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좀 미약했던 부분은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따라서 노동계도 사용자 측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네. 중심으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이게 구성이 되는 이런 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이제 정부 입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범위를 구간설정위가 정부 제시안으로 정해서 결정위에 던져줘도 결정위원회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구간설정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줬다라는 그 거거든요. 부분도 정말 예.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봐요.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정부에 아주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구간위원회를 정말 만든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놓고서 그 안이 마음에 안 들면 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 재심을 예. 하거나 또는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아주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좀 네. 반대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네. 권순원 교수가 추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양쪽에서 지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설정을 하고 네. 그리고 구간은 매우 좁아야 돼. 구간은 실질적으로 매우 좁아야 돼. 예를 들면 세분화되어 있어야 시간당 뭐 예.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따라서 굉장히 그 구간은 현실적으로 좁아야 되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한 구간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줘야만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된다고 봐서 이걸 또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면 네. 전 계약이라고 봐요. 네.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여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불 여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다르고요. 아무리 IMF 때 같이 경제가 나빠도 지불 여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도 있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지불 여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업종이나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주는 그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의 운영.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게 저 지불 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애매하고 불투명해서 이게 나중에 또 화근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요즘 이제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구미 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을 조금 이렇게 예외로 적용한다든지 또 어떤 업종이 되게 어렵다고 하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업종에 적용하는 어떤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차별화하는 그런 제도가 한국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봐서 지불 여력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 또는 업종별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어찌됐건 기존의 최저임금 체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기간을 또 오래 설정할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기간 자체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어차피 해야 이건 된다는 1년 단위로 것 같아요. 가니까 1년 예. 단위로 가는 거라서 그 기존 제도는 저는 1년 단위로 가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7월에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네. 7월 하려면은 3월까지 이제 이게 그 3월 되기 전까지 이제 그 최저임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부가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저임금의 구조 문제를 바꾸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너무 시간에 좇혀가지고 뭐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안 된다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최저임금의 위원회를 바꾸는 문제는 금년하고는 상관없이 내년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를 서둘러 그냥 고쳐가지고 뭐 오늘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밀고 간다고 합시다. 의회에서도 저는 많은 마찰이 있을 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나는 그래서 너무 좀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최저임금 7월 달에 결정하는 것은 기존 체제로 가고 네. 내년 7월에 결정하는 것부터 바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으로 간다고 놓고 시간을 네. 좀 길게 놓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정을 하면 또 내년 요맘때쯤 되면 이거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렇게 이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오늘 최종 개편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또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첫째 너무 서두르고요. 그다음에 너무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 충분한 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은 어떤 그런 불안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개편 최종안에 대해서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